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열성질환이란 외부 환경의 높은 온도로 인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과 질환들을 말합니다. 주로 고온다습한 날씨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할 때 많이 발생하고요. 체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고 결국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다양한 열 관련 질환이 발생합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더위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열성 질환들은 중증도와 증상의 양상이 다릅니다. 열 경련은 근육에서 발생하는 경련으로 주로 무리한 운동 중에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생깁니다. 열 실시는 더운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짐에 의식을 잃는 상태예요. 대개 눕히고 안정시키면 금방 회복됩니다. 열 탈진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전신 피로, 어지럼증, 구역질 같은 증상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열사병인데요. 이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중추신경계의 이상, 예를 들면 의식 저하, 혼수, 경련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체온 조절 기능의 상실로 땀이 멈추는 경우도 많고 빠르게 체온을 낮추지 않으면 장기 손상이나 사망 위험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일사병이란 말을 여전히 쓰시는데요. 사실 일사병이란 용어는 의학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병이란 의미로 쓰였지만 실제로는 햇볕을 직접 받지 않아도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서 열사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볕이 없는 밀폐된 실내나 차 안에서도 열사병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전에 쓰던 일사병 대신에 열사병이 정확한 용어가 되겠고요. 햇볕과 관계없이 고온 환경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사병은 단순히 체온이 높은 상태가 아니라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뇌,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이 급속하게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의식이 혼미하거나 경련을 동반하거나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 즉 몸이 체온 조절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매우 위급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질환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름철에 발생하지만 꼭 여름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풍이 안 되는 공장, 체육관, 주방 혹은 난방이 과한 겨울철 실내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온열 질환에 대한 경계심이 낮은 환절기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외부 기온뿐 아니라 환기, 습도, 착용한 복장, 활동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계절보다는 환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응급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의식이 혼미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경련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흔히 땀이 안 나는 것이 열사병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땀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땀이 안 난다는 건 전형적인 형태일 뿐 진단 기준은 아닙니다. 열사병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체온, 중추체온 40도 이상. 두 번째,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 즉 의식저하, 혼란,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는 반드시 열사병을 의심하고 즉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